1975년 4월 30일 4.20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종결. 1975년 4.20이 무너지고 남베트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베트남의 대대적인 공격 속에 남베트남의 티유 대통령은 도망쳤고 새로운 정부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베트남의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치 보복을 두려워한 군인과 경찰, 화교 상인들, 가족들까지 그들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탈출 방법, 바로 보트를 택합니다. 보트 피플의 시작이었습니다. 베트남은 1954년 프랑스에서 독립했지만 곧 남북으로 갈라졌고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내전, 즉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참전, 북베트남의 반격, 그리고 1975년의 4.20 함락. 결국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이 중에는 중국계 화교도 많았습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150만 명의 화교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남베트남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공산화 이후 사유재산은 몰수되고 중월전쟁으로 인해 화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들도 배에 올라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보트피플 중 수십만 명은 풍랑에 휩쓸리고 굶주리고 탈수로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까지. 그중 한 장면은 1985년 11월 한국 해역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 한국인 선장이 보트피플 96명을 구한 실화입니다. 전재용 선장. 그는 한국의 원양어선 광명 87호의 선장이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지나던 중 난파 직전에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엔 40여 척의 배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구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재용 선장도 한 번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고 배를 돌렸습니다. 그 배엔 무려 96명의 보트피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난민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자신의 선장실과 선원실까지 내어주며 아이들과 여성, 노약자부터 돌봤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함께 밥을 나누고 생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엔 대가가 따랐습니다. 입항 직후 전재용 선장은 해고됐고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력서를 수없이 돌렸지만 어떤 선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 멍게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됐던 보트피플 중 한 명, 피터 누엔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아가던 그는 전재용 선장을 만나기 위해 19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의 한국인 간호사 도움으로 연락이 닿았고 2004년 LA 공항에서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그는 유엔이 시상하는 난센 인도주의상의 최종 후보가 됩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은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경력을 잃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96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보트피플의 비극 속 잊혀져선 안 될 한국인 전재용 선장이 남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